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14일 그 일이온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빠졌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빠져서 오늘 823포인트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장은 좋진 않았고요. 뭐 강세 쪽으로 일부 전환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들어 올렸어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오늘 미국은 오르겠죠. 오르는 걸 미리 선반영했어요. 한국 시장은 오늘 미국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5%, 이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2.75, 3.5, 그 다음에 4.68.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데미지를 입어버렸는데, 다행히 좀 오늘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나스닥이. 그런 기대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정말 솟구쳐 버렸고, 여기서 무너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참 안 됩니다. 환율은 무너지면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오늘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아직도 좀 아프죠. 그리고 일본, 대만도 오늘은 좀 빠졌다가, 그러니까 전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좀 선방했다. 오늘은 오른 건 아니지만 증시가 버텼다라는 표현이 일단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았고, 기관이 방어했고요. 기관들이 좀 방어해줬어요. 금융투자가 방어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주식을 아예 안 사요. 그 다음에 선물도 팔고 있고, 오늘 선물 막판에 다 던졌는데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뭐 증시는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끝났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뭐 크래프톤 관련주가 일부 올랐고,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주, 원전주, 은행주. 오늘 JB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이게 왜냐면 뭐 오늘 올라간 이유는 아시죠? 배당도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릴 것 같다.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는 반대로 수혜주죠.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금리를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약간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MLCC가 좋았고요. 요즘에 그 삼성전기는 미리 빠져가지고 최근에 장이 급락해도 더는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수로 보면 오늘도 밑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미리 이때 그 지수보다 먼저 빠져가지고 최근엔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은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모르죠. 뭐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기는 좀 미리 빠진 게 일단은 오늘은 지수 하락에도 좀 버텼던 것 같고요. 원전주가 다 올라갔고, 보험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주,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장비주가 원준 뭐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가나요? 원준, 그죠? 원준이 이제 이게 결국엔 뭐 그런 거겠죠. 오늘 사실 뭐 뉴스 나온 건 없어요. 원준이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는데, 요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LG화학이 주로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양극재 장비죠. 음극재랑. 근데 이 안 좋은 장에도 참 올라가는 건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 많이 갔으니까 올해는 장비에서도 이렇게 좀 똘똘한 기업들은 주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2차전지 쪽에서도 장비주들도 많은데 이 원준을 그때 한번 제가 사업보고서도 한번 분석 한번 해드렸죠 예전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결국 뭐냐면 뭐 특이하게 양극재 회사에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인데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양극재.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마진이 좀 좋은 편인데 주가는 되게 저평가돼 있었죠. PER이 막 13배, 12배. 네. 근데 이제는 저평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평가 아니니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좀 몫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장비주도 뭐 약간은 분위기들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중 가면서 물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종목들이 많이들 빠져 있고 힘든데 제가 이제 원준이 오늘 20% 올라서가 아니라 저런 거 보면 약간 기분은 좋은 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봤는데 물론 공부 제대로 한다고 가진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근데 저렇게 가는 거 보면 공부한 게 헛되진 않은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한번 완벽하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예, 일단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저도 요새는 좀 많이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3D 낸드 플래시 관련주에서 워닝 머티리얼은 이따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공부 다 한 기업이죠. 다 아는 기업이고 카지노가 오늘 좀 올랐고 토비스도 증설하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네, 다 빠졌고 많이 빠진 게 사료주는 좀 조심하시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오버슈팅을 했으니까 사료주는 조금 투자 유의하시고 6개주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지금은 투자해서 막 큰 수익 내긴 좀 어렵고요. 저는 근데 이제 비료 아이디어에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유니드 같은 거. 유니드는 개인적으로 비료도 비료인데 그 가성칼륨 요게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가 좀 안 좋았고 자전거, 여름수혜주, 농업주, 골판지 뭐 다 많이 빠진. 철강주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는 그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왜 많이 빠졌냐면 현대차하고 그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좀 이게 운송에 좀 차질이 빚어지겠죠. 생산 쪽에. 광고도 오늘 좀 빠졌고요. 광고 쪽도 좀 흔들렸고 교육주는 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요새 많이 흔들리는데 네, 오늘은 YBM이 좀 많이 빠졌네요. 케이블 TV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게임주도 여전히 좀 안 좋고 여행 가기가 쉽진 않고요. 저는 근데 제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해외여행 쪽에 저는 가장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국공항 기억나시죠? 한국공항 그 지상 조업하는 거. 그래도 이 기업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재무가 좋아서 비행기가 많이 뜨면 뜰수록 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니까요. 아무튼 리오프닝도 지금 쉽게는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해외여행은 갈 텐데 당장은 이게 고유가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해외여행은 갈 겁니다, 다들. 그동안 2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 눈에 명확히 보이는 거죠. 오늘 정유 좀 빠졌고 조선도 요즘에 가다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예, 뭐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백화점도 오늘은 좀 밀렸고 편의점도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더 밀린다 이거보다도 좀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인데 오늘 뭐 삼성전자도 일단 버텨줬고 그죠. 전자도 물론 또 종가에 던져버렸더라고요. 아 정말 외국인들 그만 좀 종가에 또 던져버렸어요. 보합에 들어갔는데 좀 징그럽죠. 일단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버텨줬고 일부 이제 그 시총 상위 기업들 뭐 여전히 변동성은 크지만 좀 버티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너무 어렵지만 뭐 바닥도 누가 알겠으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건 다 언젠간 또 정상화 되고요. 인플레도 끝나고 나중에 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 당장은 아니죠. 근데 당장은 금리 인상 공포 이게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반응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PER이 8.5배 뭐 누가 봐도 주식 투자하기 좋은 가격은 맞죠. 사실 10배 이하면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700 이하부터인데 뭐 2,500까지 왔으니까요. 500까지 깨져버렸으니까 엄청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주식 비중 줄이는 건 뭐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시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뭐 현대차, 기아,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기차고 반도체인데 이게 앞으로 뭐 우리가 안 쓸 거 아니잖아요. 물가 오른다고 여러분 뭐 반도체 안 쓸 겁니까? 전자기기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서버 투자 들어가고 고사양 컴퓨터 계속 나오고 메타버스 시대도 올 거고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로봇도 해야 되고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해요. 단기 수요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건데 중장기 수요는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하잖아요. 저런 기업은 전 세계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기업이죠. 근데 정말 뭐 엄청나게 지금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아무튼 네, 삼성전자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꼭 필요한 부품.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결국 또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인플레다 이런 거 시장 때문에 그냥 세상 망할 것 같아서 주식 버리지 마시고 이런 환경에도 내가 써야 되는 제품, 부품, 뭐 그런 필수적인 어떤 소비재 기업이든 그런 기업이라면 또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이라면 그거를 공포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리밸런싱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힘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현금에 여유가 있으면 저런 좋은 기업들을 뭐 일부 사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주가는 싸지니까요. 누가 봐도. 예. 단 언제 시장이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예. 그게 너무 어렵죠. 언제 좀 돌아갈지는 그건 지나봐야 아는 것 같고 분명히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제 싼 기업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예. 요거를 너무 좀 공포심만 갖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많은 매매를 옛날에 해봤지만 저점에서 지금 살까 이 고민 엄청 하거든요. 지금 사, 내일 모레 사.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지금 안 사잖아요. 이렇게 빠졌을 때 오를 때도 안 사요. 내릴 때도 안 삽니다. 그냥 생각만 하다 끝나요. 그리고 확인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막 돌릴 때 그럼 이미 벌써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또 물려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확인하면 산다는 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지금 두들겨 맞더라도 분할로 그냥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속 편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고 예, 약간 리밸런싱 하셔도 좋고 사실 분들은 철저하게 기업 분석 좀 하셔가지고 괜찮은 걸로 좀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분할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 얘기할게요. 오늘 뭐 미국은 오를 텐데 뭐 미국 오른다고 내일 우리나라 꼭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FMC 회의니까 내일 모레 새벽에 있는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목요일 날 주식시장이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목요일이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글쎄요 시장을 달래줄지 더 공포로 몰아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으로 들어와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오늘 오리온 5월 영업실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업종 많이 흔들렸는데 요거 보고서 하나 있고 그러면 재고 우려 바로 알기 미국의 재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밸류에이션 및 전망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인플레 피크아웃까지 변동수. 지금 당장 주가 오르긴 어렵지만 하반기에 긍정적인 시각 변동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항공 이제 관련된 뉴스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4680 배터리 공시를 냈어요. 오늘 주가 올랐죠.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 보고서고, 아이센스, JVM, 그리고 STI 우리 다 아는 기업, 우리 한 번씩 다 봤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닉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온이 5월달 영업 실적을 냈는데 정말 엄청난 실적입니다.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꼬북칩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진짜 꼬북칩 진짜 좋아해요. 그 초코맛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어요. 이제 평일에는 못 먹고 이제 주말에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먹는데, 근데 아무튼 오리온이 매출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 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지난 4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5월달, 그러니까 작년 5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한국 30%, 중국 196%, 베트남이 80%, 러시아가 150%. 예, 숫자로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진짜 주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셨겠지만 그동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기업 같아요. 저렇게 좋은 숫자를 내주니. 그래서 오늘 급등했어요. 주가. 예, 최근에 견조하죠. 그래서 주가 좀 회복 계속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리온 주주분들은 잘 보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판업종 이제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유한타 이제 백기련 연구원님이 기판업종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우리나라하고 대만 쪽이 좋고요. 2분기도 글로벌 기판업체들 예상 합산 매출이 22%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대덕하고 이 스페타시스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플립칩 아시죠? 이제 약간 큰 기판, 예, PC 같은 데 들어가는, 이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기판 내 고다층 이제 많이 쌓는 거죠. 대면적화. 그게 플립칩 기판으로 하는 거거든요. 큰 거. 아무튼 기판 중에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기판이 필요한데 그 기판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저 플립칩은. 그리고 공급은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는 않다. 이쪽에 이게 대덕전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삼성전기가 하죠 주로. 그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은 이제 DDR5가 또 들어오니까 이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MLB는 통신 장비용 기판이에요. 이거는 이수페타시스가 공급을 하는데 요걸 만드는 업체 별로 없어요, 전 세계.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만드는데 미국은 중국 거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부 수요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텔, 아마존, 엔비디아도 탈중국화, 그러니까 중국 걸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한국과 대만이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판 업체들 주가가 엄청 흔들렸죠. 막 심텍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보단 괜찮을 것 같고,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를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전방 수요가 둔화되지만 플립칩 BGA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이 부각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판 사이즈거든요. 이게 이 주황색이 CPU, PC에 들어가는 거. 예, 요걸 나타내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서버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갈수록 기판 크기 커지는 거거든요. 네, 커진다는 건 플립칩 기판을 많이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플립칩 BGA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데, 요게 수요, 요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죠. 전망한 거예요. 여전히 수요 초과죠.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중에서 플립칩 BGA 기판에 대해서는 뭐 너무 염려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재고 우려. 너무 좀 바로 알자. 타겟, 월마트가 막 재고 많다 그래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이게 미국에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요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타겟 경영진이 유통회사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6월 달에 또 그 추정치를 또 낮췄어요. 과잉 재고 때문에.
그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유통사들이 재고 때문에 이익 추정치를 낮췄다. 아, 그만큼 이제 물건이 안 팔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재고가 이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 연구원님 얘기는 그러진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재고가 진부화한다. 트렌드에 안 맞는 뭐 재고 있죠. 그럼 재고 가치가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의류는 유행이 지나면 할인 매대나 아울렛에 놓이잖아요. 잘 안 팔리죠. 유행이 또 지나고 나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고가 진부화되는 거죠. 의류 재고 같은 거. 그래서 이 재고의 진보화가 좀 빨리 일어나는 품목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팬데믹 때 많이 팔렸던 내구재,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런 것들은 재고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미국의 소비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서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교체도 했고. 지금 수요가 낮죠. 그러면은 재고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고가 느는 거를 뭐 모든 재고가 는다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제품에 따라서는 재고가 늘고 어떤 거는 재고가 안 늘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업별로 실적 발표할 때 주가도 차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모든 걸 다 나쁘게 보진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비싼 제품들 있잖아요. 뭐 백화점 쪽 지금 현대백화점도 실적 좋잖아요. 신세계도 그렇고 고가품은 잘 팔려요. 또.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갭은 실적이 안 좋았죠. 갭에 납품하는 회사가 주로 한세실업. 그래서 한세실업도 많이 빠졌고. 캐주얼 의류. 근데 영업무역은 그 스포츠웨어니까 좀 오히려 괜찮았고. 근데 이 중에서 갭도 비싼 제품 중에 하나인 바나나 리퍼블릭은 판매가 좋대요. 근데 저가 제품이 많죠. 갭이. 그러니까 이 갭 안에서도요. 비싼 건 잘 팔리고 싼 거는 또 판매가 줄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는 불편한 문제긴 하지만 이 재고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지금 미국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 근데 이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추정과 팩트는 명확히 봐야죠. 근데 팩트는 모든 재고가 늘진 않는다. 일부 제품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꺾였고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다. 이거는 일단 현재로서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시장을 너무 막 그냥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렇게까지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및 전망에서 KP의 나정환 연구원님이 코스피 PER이 9.1배고 지금 사실은 PBR 기준으로 0.09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평가 맞아요. 8.5배까지도 떨어졌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약간 수치가 다른데 우리 한국이 예전에 평균퍼가 10.2배거든요. 분명히 싸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위기는 아니잖아요. 뭐 진짜 무역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크게 빠진 거죠. 다만 이제 중국과 전쟁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 추세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현 연구원님이 원래 작년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신 분인데 올해는 좋게 보더라고. 올해 3천도 갈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좀 시간은 늦어진다. 코스피 3천은 어려워진 것 같다. 왜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더 올릴 것 같아서 이거를 인상폭을 25bp 0.25로 축소하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에 연준이 이제 우리는 0.25만 올리겠습니다. 물가 안정화 됐으니까 이러면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지금 내일 모레 있을 FOMC에서 0.75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여전히 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튼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유지를 하고요. 여전히 이제 하반기에 꺾였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인플레가 물론 더 올라갔죠.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6월에 9%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분 의견은 인플레 고점이 뒤로 밀린 거지 결국 꺾인다. 그건 맞는 얘기죠. 언젠가는 꺾여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지금 3월, 4월, 그러니까 3월, 4월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요랬어요. 근데 지금 5월에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가가. 원래 예상은 요거였거든요. 근데 언젠간 또 꺾입니다. 예. 올라간 만큼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가격이라는 게 너무 오버하면 또 급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서 좀 아쉽지만 결국 꺾이죠. 꺾이는 건 맞는데 그게 언제냐죠. 그러니 증시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갑니다. 몇 달 후에 갑니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단 요거는 우리가 팩트라고 봐야죠. 언젠간 꺾이는 건. 그건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단계에 많이 꺾이려면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유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지난 4월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도 그 비중으로 보면은 예전보다 에너지 가격 비중이 높진 않아요.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비중이 3.3인데 70년대 오일 쇼크 때 5, 6%, 2010년 11년에 그 120달러 그때 4%와 비교하면 낮아졌고, 왜냐하면 이제 그 플랫폼 경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그런 것도 영향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뭐 고용이 뭐 엄청나게 위기도 아니고, 이런 비교는 또 미국 가계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되는데 미국의 가계 소득이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려면 160달러는 가야 된다, 유가가. 그러니까 버틸 체력은 있다. 근데 저는 160달러가 아니라 아무튼 지금 더 오르면 안 돼요. 시장은 어쨌든 이 유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안도를 하고.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뭐 떨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사우디에서 뭔가 좀 그 바이든하고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요 변수는 이제 중국 경제 회복인데 5월 유동성 지표들은 좋았고, 지금 중국은 실제 돈 풀어요. M2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돈이죠, 저게 실제 유통되는 화폐인데 증가를 했고, 돈 완화를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더 부양책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도나 인플레 피크아웃 될 거고, 어느 시점에선 중국 경기 회복될 거고, 실적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방향성은 수정할 필요 없다. 다만 속도는 늦어졌다. 이건 인정해야 된다. 그게 맞겠죠.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하고 뭐 이런 조정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요게 경로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빠져가지고. 그러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죠. 그 대한항공이 지분 관련 뉴스가 2개나 나왔는데, 진에어 지분을 일단 전량 취득했고요. 자본확충 차원에서 진에어가 지금 자본 좀 재무가 안 좋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 지분을 인수를 한 것 같고, 이제 밑에 두겠죠. 대한항공 바로 밑에다가 저비용항공사로 그렇게 좀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하고의 기업 결합한 다음에 이게 통합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지켜보자는 얘기고, 다만 악재는 요겁니다. 조기 상환을 결정을 했거든요. 전환사채 92에. 이게 한국산업은행이 1,800억 있고요. 수출입은행이 행사를 했어요. 행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물량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2천만 주가 넘어요. 5.5%. 근데 이걸 블록딜로 할 수도 있어요. 넘길 수도 있죠, 누구한테. 근데 시장에 바로 내놓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14,000원 밖에 안 돼요. 엄청난 이익이죠, 사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물량 부담이다. 저 물량 때문에 당분간 좀 부담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행 잔량이 없는 건 다행인데, 이게 좀 마지막 대한항공이 좀 약간 그 수급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익이 2배나 났는데 국민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국민 세금이었기 때문에, 공기업이니까 이를 포기하면 또 배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나요? 국민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한진 그 HMM하고 좀 다른가요? 제가 이 스토리까지는 잘 몰라서.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라도 채권자가 이제 공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이익이 2배나 났는데
이를 포기하면, 왜냐하면 공기업은 어쨌든 이제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거를 행사를 또 안 하는 것도 배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사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4680 원통, 우리 공부 한번 해봤죠. 4680 예전에. 지름이 아마 46mm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예요. 여기 지름이 46,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게 80인가 그럴 겁니다. 지름. 그래서 이거를 이제 4680, 2170도 있어요. 2710. 2710 이제 작은 거죠. 크기가. 그죠? 작은 거고 요건 큰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형 배터리죠. 원통형인데 큰 거예요. 그래서 커지면 배터리를 조금만 써도 돼요. 지금 작은 배터리를 엄청나게 합치는데 4680은 큰 거 몇 개만 딱 붙이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성능도 좋고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양산 계획을 공시했는데 오창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내년 4분기 양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통형 전지 생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미 테슬라에는 납품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 작은 배터리. 근데 4680 원통형 전지에 지금 연구 개발 공동을 하고 있는데 요건 지금 기술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투자를 했다는 건 테슬라의 요구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24년에는 아마 테슬라 기가 텍사스 거기도 아마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폴란드 쪽에도, 여기는 기가 베를린, 그 테슬라 공장 쪽에 좀 붙어 있는 쪽에 아마 신규 투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국에 있는 법인도 아마 요거 4680으로 전환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4680 전지를 이제 직접 지금 만들어요. 또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데 저게 엄청 좋은 배터리죠. 문제는 만들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걸 대량 양산할지는 의문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되면 정말 혁신인데 아직 성공한 건 아니에요. 100%.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다만 건식 전극 공정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배터리 회사가 습식으로 해요. 물이 들어간. 그래서 이게 용매라 그래요. 거기 솔벤트라고 하는데 이 용매를 말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건조시켜 드라이 시켜서 말려야지 이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말리는 공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가 많아요. 근데 건식 전극은 그 말리는 과정이 없어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좋죠. 근데 지금 기술적인 장벽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습식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여기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지금 완전히 배터리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냥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괜히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예, 아무튼 4680,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배터리 좀 보시는 분들은 4680 배터리하고 건식 전극 공정 이 두 개는 좀 공부를 해놓으세요. 검색을 하셔가지고 해놓으시면 배터리 이게 차세대 방향이니까 공부해 놓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혜주는 LG엔솔, LNF, LG화학, 그다음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그리고 SKC 이런 기업들. 오늘 SKC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차전지 하반기 전망인데 삼성증권에 나왔던 자료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비싸대요. 예. 그리고 하반기 근데 주목할 이슈로 메탈 가격이 상승한다. 예. 메탈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최근에는 메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12%.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양극재 판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메탈 가격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LFP 특허가 종료됩니다. 올해 말에. 중국에서만 지금 특허 피해서 쓰는데, LFP 저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는 지금 못 써요. 지금 거의 특허 때문에 중국 회사들이, LFP는 거의 중국 회사들이 하거든요. 중국 내에서야 뭐 그냥 쓰죠.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근데 중국 외 지역에서는 특허가 있어가지고 중국 회사들이 못 써요.
그러니까 밖에 수출도 어렵고 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올해 끝난다고 합니다. 특허가. 그러면 이제 해외로도 나가겠죠. 그래서 LFP 점유율이 중국은 42%예요. 유럽은 4. 다른 나라는 거의 안 써요. 근데 LFP가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가격도 비싸졌고 주행거리는 짧고 뭐 안정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치만 어쨌든 부피도 크고 NCM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리튬 인산 철하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 훨씬 가치가 있죠.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을 할 때 NCM이 훨씬 더 괜찮아요. LFP보다. 그러니까 자원 회수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 외로도 LFP 제조 가능성이 생겼고 SK랑 LG엔솔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LFP는 적어도 이제 올해 특허가 풀리니까 좀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LFP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 뭐 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보조금은 종료된다고 하는데 다시 보조금 확대하는 그러니까 보조금 종료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뉴스 보니까 연장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가 텍사스 모델 Y를 생산성을 통해서 4680 이거 4680 우리 방금 말씀드렸죠. 배터리 요거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비용이요 56%나 감소해요. 이걸 만들 때 지금 테슬라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근데 테슬라 이해 업체들은 파우치와 각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만약에 테슬라가 이걸 완벽하게 만들면 다른 업체들보다 이제 월등히 뛰어난 원가 절감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양산될지 몰라요. 지금 스케줄상 내년인데 안 될 수도 있고 저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모르죠. 완성차 업체들은 눈치 보기 할 것 같다. 그리고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겠죠. 만약에 저게 양산이 성공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LG엔솔이 또 채택될 가능성이 있겠죠. 삼성도 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직 수율 개선 정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히 여러분들이요 4680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 방향으로는 지금 가려고는 한다. 그래서 결국엔 언제쯤 그게 양산될지는 지켜보자 그런 내용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아마 중국 니오가 지금 4분기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 응급제는 당연히 양산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쓰여요. 요걸 하는 회사가 지금 어쨌든 보면 이제 예전에 대주전자재료였고 응급제 만드는 회사가 또 포스코 케미칼 또 응급제 사업을 하는 회사가 SKC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도전제를 나노신 소재 그 만들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투자 전략은 비용 인플레 시기 방어적으로 아직 보자.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전략 같아요. 이번은. 어쨌든 LG엔솔을 탑픽으로 봤고 소재에서는 한솔 저는 종목은 동의해요. 요 두 개는 한솔과 SFA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둘 다 아는 기업이죠 여러분. SFA 워낙 뭐 많이 공부했고 자 근데 공교롭게 또 그 밑에 한솔케미칼 있고요.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괴리율 때문에 이 회사가 엔비라텍스 업황 부진하고 원재료 가격 때문에 그동안 좀 안 좋았잖아요. 실적 2분기까지 안 좋아요. 이거 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은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엔비라텍스 실적 부진 불가피합니다. 근데 배터리 이제 접착제 같은 거예요. 바인더 양극 음극 여기 극에다 딱 붙이는 건데 이 바인더가 하반기에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회사 테이펙스 여기도 괜찮고 또 반도체도 레벨업인 게 저는 요 과산화수소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솔브레인하고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한번 솔브레인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한솔케미칼 얘네들이 뭐를 하죠? 식각액을 만들어요.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솔브레인은 불화수소 기억나시죠? 얘는 과산화수소 요게 앞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핵심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PER은 싸진 않아요.
솔브레인이 한 10배 되니까 확실히 한솔이 조금 더 고평가돼 있죠. 그러나 뭐 15배가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포트폴리오 다변화돼 있고 굉장히 오래간 기업이에요, 진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단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싸질 때, 그러니까 급 나갈 때는 뭐 주저 없이 보셔도 되는 기업인데 오를 때는 제발 하지 마세요. 오르면 오를수록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철저하게 좀 급락을 활용하시고,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아시죠? 예. 요거 만드는 기업이고 연속 혈당 측정기가 드디어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허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임상 진행 중인데 요게 이제 좀 되기를 바라고, 되면 주가 많이 오르겠죠. 아직은 허가 못 받았습니다. PER은 12배로 주가는 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아무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 JVM은 우리 공부해봤죠. 이것도 약국 조제 관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제 업체인데 해당 분야 국내 1위 업체예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제 성숙돼 있고 신규 수요보다는 이제 교체 수요나 소모품 판매 매출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조제 그게 다 대부분 자동화돼 있고, 파우치 아시죠? 우리 약 딱 조제해 달라 그러면 파우치 봉투에 딱 담아주잖아요. 약을 섞어가지고. 미국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건 미국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한국의 파우치 방식. 여기 약을 여기 담죠. 여기 아마존도 이렇게 해요. 아마존이 여기서 뽑아요. 디스펜서 필팩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우리 기억나세요? 미국 드라마 보면 약을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담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여기 파우치에는 약이 여러 개 들어가죠. 막 섞여가지고 조제해가지고 이 약적 막 섞잖아요. 근데 미국 플라스틱 병에는요 약이 똑같아요. 종류가 똑같은 종류만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A, B, C가 다 약이 달라도 다르죠. B에는 B만, A에는 A만. 근데 한국의 파우치형에는 A, B, C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에, 이 봉투 하나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지금 구조예요. 요게 이제 블리스터 팩이라고 이런 포장 방식도 있는데, 여기 약 섞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섞여 있는 약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플라스틱 병에는 약의 종류가 똑같아요. 미국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라스틱 병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다재 복용 인구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약을 저렇게 섞어 먹는. 근데 저거를 플라스틱 병에 놓고 포장이 돼 있으면 저거 약을 내가 섞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만성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복용법을 안 지키고 있대요. 저게 어렵죠. 저렇게 자기가 직접 약을 섞어야 되는데 플라스틱 병에 똑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파우치랑 이런 포장 방식이 확대될 거다. 근데 파우치가 훨씬 편해요. 블리스터보다, 이거보다. 그죠? 그냥 이거 뜯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미국의 보조약사가 좀 부족해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늘 것 같다. 퍼 11배고. JVM은 좀 이해되세요? 이렇게 좀 그림까지 보여드리니까. 연도별 다재 복용 인구 비중이고 점점 늘어나죠. 3개 이상, 5개 이상. 그리고 JVM 이게 제품 라인업이라고 한대. 약품 조제한 포장, 검수, 뭐 와인딩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파우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런 걸 만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JVM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장에도 주가 안 빠지잖아요. 대단하죠. 명확히 이해하셨죠? 공부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이제 여기서 주가가 싸고 이제 앞으로 체크할 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업데이트 꾸준히 해나가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장이 어려워서 그렇지 종목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STI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 가스 주입 장치 이거 이제 우리 너무 많이 알죠. CCSS 그죠. 삼성전자형 프로젝트 확대, 리플로우 장비, 신규 장비, 잉크젯 장비는 OLED에 들어간 장비예요. 이번에 수주했대요.
그래서 기존의 CCSS 장비에다가 본업과 신사업이 조화가 돼 있다. 퍼 7.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력 있죠, 충분히.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그러니까 지금 소재 업종이 많지는 않은데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DNF 요 정도, 덕산, 테코피아 요 정도인데 이 중에서 워닝 머티리얼즈 제일 싸요. 저평가돼 있습니다. 특수가스 만들고 암모니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요거에 가격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번에 신규 공장 가동했고, 그래서 PQ가 올라가죠. 가격 오르고 물량 오르고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하고요. 퍼 7.1배 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개 기업을 골라드렸지만 고른 게 뭐냐면 오늘 나온 거 위주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서 제가 추린 거예요. 괜찮은 것들 몇 개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뭐 하나 정도만 선택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제대로 공부해서. 지금 시장 어렵지만 결국 나중에 보상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고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캡처만 했는데 노근창 센터장이 현대차증권에 그분이 적은 자료에 있는 거고, 반도체 현물 가격이 조금씩 돌리고 있고요. 좀 너무 안 좋죠, 삼성전자도. 그리고 D램 단가를 이게 전망한 거예요. 트렌드포스라는 대만의. 근데 여기가 전망을 너무 못해요, 솔직히.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10% 예상했어요. 1분기에 하락률을. 겨우 마이너스 3. 안 맞아요. 마이너스 4인데 이번에 아직 모르죠. 너무 보수적으로 봐요. 그리고 AMD가 이제 새로운 CPU를 이제 여러 업체에 납품하는데, 인텔이 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인텔이 빨리 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신규 CPU예요. 이게 지금 양산이 안 돼요. 올해 연말로 미뤄졌죠. 이게 돼야 뭐 DDR5가 들어가서 삼성도 매출이 늘 텐데, 서버에, 그러니까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이게 나오면 서버 업체들이 한 번에 바꿀 거 아니에요, 서버를. 그럼 거기에 메모리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연말로 연기됐대요, 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또 안 늘죠.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근데 그러나 연기된 거지 취소된 건 아니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A스피드가 뭐냐면 대만의 서버 업체입니다. 서버 OEM. 여기 보이세요? 매출액 급증하는 거. 서버 쪽. 이게 좋아지고 있어요. 서버 쪽은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공시 중에서 DL건설이 어제도 또 수주 공시를 또 따냈습니다. 예, 그래서 가산 아이월 데이터 센터 신축 공사. DL건설은 수주 정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1조 원 가까이 수주했고, 엑시콘은요, 그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습니다. 얼마 전에 엑시콘이 대규모 수주도 한번 받은 거 아시죠? 최대 주주가 이번에 지분을 아무튼 늘렸어요. 요거는 좋은 거죠. 이렇게 좀 주가 안 좋을 때 늘렸고, LG엔솔은 어제 요거 설비투자 요 공시입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공시는 매번 메모는 다 해놔요. 나중에라도 자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리온은 아까 보여드렸죠. 현대건설이 네옴 컴퍼니라는 데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터널 뚫는 것 같아요. 근데 경영상 비밀 유지 조약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금액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저도 모르잖아요. 검색을 한번 지금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옴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서 신도시 개발 계약이래요. 지금 사우디가 돈 많잖아요. 유가 올라가서. 요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신도시 개발. 네, 여기 있네요. 네옴시티. 탄소 배출 친환경 도시 같은데, 요게 아마 투자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터널 프로젝트면 터널 뚫는 것 같은데, 이거 수주가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비밀 계약이라. 네, 요거라고 합니다. 여기 네옴 요쪽에다 도시를 짓는 건가 봐요. 5천억 달러 규모면은 500조짜리, 500조죠. 우리나라 600조.
600조 규모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 여기에 태양광 들어가고 수소 들어가고. 아무튼 이게 출발인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이 공시에 따르면 네온 컴퍼니는 거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번 좀 관련 내용은 계속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그 신도시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밀 유지라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한테는 되게 좀 좋은 뉴스, 우리나라 건설업체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좀 시간 최대한 좀 단축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리온 이슈체크 계속 좀 봐주시고, 당분간 제가 개인 채널 뭐 하긴 할 텐데 좀 시간 걸리니까요. 이 채널 이용해서 여러분들 천천히 공부하시고 힘내시고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린다고 약속해드렸잖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옆에서 좀 응원도 해드리고, 예, 이런 정보 드리고 좀 잘 견딜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예. 그게 뭐 제가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은 돌고 도니까 결국 아까 제가 뭐 삼성전자도 한번 설명하고 현대차도 설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은 물가가 아무리 높아도요 결국엔 좋아집니다. 예, 그죠? 물가 높다고 그거 반도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번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은 YTN에 가야 돼가지고 이리온을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끝낼게요. 목요일 날 이리온은 10시 한 9시 50분이나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내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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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